안녕하세요. 프리뷰는 팀장입니다. 1월 3일 오후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CC와 캐럿과의 경기입니다. KCC 31일 농구영신 데이에서 DB에게 102점이나 실점하면서 패했습니다. 이날 경기 저도 봤는데 뭐 1쿼터부터 1쿼터, 2쿼터, 2쿼터죠. 2쿼터부터 뭐 손 쓸 겨를 없이 뭐 한 번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KC가 경기의 주도권을 DB에게 완전히 넘겨주었는데, KCC의 문제점은 화력도 좋지만 수비적인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날 경기에서 허웅이 너무 늦게 터졌고, 그 다음에 뭐 제퍼슨과 라거나는 충분히 제 몫을 해주었지만 이승현이 DB의 높이에 고전을 하면서 생각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결국은 허웅이 4쿼터 돼서야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주면서 뭐 따라가는 신용은 했지만 경기를 뒤집기는 힘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캐롯은 1월 1일 KT와의 경기에서 패했는데, 뭐 일단 뭐 높이에서 열세를 보이는 캐롯이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KT의 높이가 뭐 워낙 좋고, 그 다음에 뭐 세컨 찬스를 비롯해서 KT의 슛감도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로스에게 조금 밀리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전성현 혼자로서는 좀 부족했던 경기였다. 그렇다고 이정현이 최근 슛감도 썩 좋은 상황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지금 스케줄이 조금 타이트합니다. 31일, 1일 백투백 경기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쉬고 오늘 경기 또 다시 하는데, 항상 캐롯 경기를 하게 되면은 캐럿 경기 프리뷰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캐롯은 체력적인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다라는 겁니다. 워낙 높이가 높지 않은 선수들이고, 그 다음에 가드들이 많이 백코트에서 많이 뛰는 그런 3가드 시스템을 하면서 많이 뛰는 농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를 비켜나갈 수는 없다. 물론 캐롯이 3점이 주 무기로 3점을 주 무기로 하는 팀이고, 이 외곽에서의 KCC가 외곽에서의 어떠한 그 3점을 어느 정도 잘 허용하고 있는 팀이다라는 거, 그 부분은 알아두셔야 하며, 그 다음에 캐롯도 최근 경기 3점감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3점도 많이 맞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아마도 경기 스케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외곽에서의 어떤 백코트에서의 수비가 썩 좋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나마 조금 더 위안이 되는 건, 캐롯이 캐롯의 전성현이 뭐 KCC만 만나면 날라다닙니다. 세 경기 맞대기를 했는데 평균 28득점 했고, KCC 백코트가 수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롯이 전성현을 필두로 오늘 KCC의 외곽을 폭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이 원정 경기에서의 캐롯은 전성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가 다 3점 적중률이 높지 않습니다. 이정현도 30.7%, 로슨 30%, 한호빈 26%, 최현민 32%, 그 다음에 안정욱이 뭐 37%, 안정욱이 뛰지도 않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3개 이상 던지는 선수들의 원정에서의 어떤 3점 적중률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뭐 오늘 페인트 존은 아마 캐롯이 많이 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봤을 땐 KCC가 무난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 다음에 핸디캡마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KCC의 수비를 고려한다면 다득점 경기를 예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기준점이 좀 높기는 하지만 다득점 경기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배구입니다. 우리카드와 KB손해보험.
우리 카드는 아가메즈가 건강하게 돌아왔죠. 예, 직전 경기 30득점 하면서 57%의 어떤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다음에 나경복, 나경복의 컨디션은 상당히 좋고, 송이채가 최근 공격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리시브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은 우리 카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아킬레스건입니다. 우리 카드가 만약에 오늘 이 송이채의 리시브가 무너진다면 경기가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우리 카드의 약점이 뭐냐면 블로킹, 공격은 상당히 좋아요. 공격은 상당히 좋은데 리시브도 조금 취약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서브 랭킹 5위 안에 드는 선수가 아무도 없다. 즉 KB손해보험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 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쉽다. 그렇다고 우리 카드가 블로킹이 좋은 것도 아니고 디그가 좋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오늘 공격력으로 경기를 풀어야 한다라는 게 우리 카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처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KB 같은 경우는 직전 현대캐피탈전에서 비에나가 전혀 재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비에나가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높이가 있는 블로커들에게는 조금 고전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B손해보험의 문제는 뭐냐면 좀 황태기가 없으면서 이 신승훈이 계속 토스를 올리고 있는데 흔들린다는 얘기죠. 신승훈의 토스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전반적으로 KB손해보험의 공격력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황경민이 공격을 주도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KB손해보험의 어떤 문제입니다. 결국은 뭐 비에나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에나가 과연 오늘 우리 카드를 상대로 얼마나 해줄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비에나가 우리 카드의 블로커들에게 고전을 한다면 우리 카드가 무난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비에나가 만약에 우리 카드 블로커들을 극복을 하면서 선전을 한다면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카드가 KB 손해보험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세트가 분명히 한 세트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저득점 상황에서 우리 카드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KGC 인삼공사와 도로공사인데, KGC 인삼공사 최선화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최선화가 리시브 라인에 서면서 일단 박은진과 정호영이 완전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직전 경기 GSI 경기에서 정호영과 박은진이 도합 21득점을 했습니다. 이게 다 최선화가 리시브를 버틴 덕이죠. 이제 고이진 감독이 제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최선화를 써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잖아요. 박혜민 좋죠. 좋은데 일단 리시브가 안 되면, 배구는 리시브 안 되면 아무것도 못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화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리시브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 팀이 승리할 확률은 그만큼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선화가 공격은 중용되지 않지만 리시브에서 워낙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정호영과 박은진이 살아나고, 이 정호영과 박은진이 21득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호영과 박은진이 21득점을 하면서 이소영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로커들이 이 센터를 포기를 못하죠. 센터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이소영 따라다니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엘리자벳은 여전히 좋은 화력을 보이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게 이제 고민지가 이제 최선화가 서브 리시브를 버티니까 고민지가 또 이제 약간 리시브가 좀 불안하다는 모습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오늘 KGC 인삼공사 변수고요. 도로공사가 페퍼에게 1승을 헌납했습니다. 이유는 카타리나 박정화죠. 여기서 점수가 안 나요. 카타리나 박정화에서 점수가 안 나고, 그래서 박정화 대신에 전세환을 기용을 했더니 전세환은 리시브가 무너지고, 그래서 문정원을 기용해야 하고, 즉 점수를 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득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서브일 때 득점을 못하니까 계속 한 자리에서 연속 실점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전 경기 페퍼한테 패하였고,
그 다음에 카타리나 이제 교체가 이제 수순을 밟고 있죠. 예. 카타리나 교체 수순을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캣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카타리나가 이제 본인도 알 거예요. 자기가 교체된다는 걸.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종민 감독 성격으로는 만약에 확정이 됐다면 카타리나 아예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이종민 감독이 좀 독합니다. 예, 보이는 것보다는 독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의 상황을 비교한다면 인삼공사가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문제는 도로공사가 한 세트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패 한 세트에서 예, 좀 원사이드하게 밀린다면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을 예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로공사가 박정화 대신에 이일임을 종종 기용하기도 하지만 뭐 세기가 약하고, 그렇다고 배우나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더 우울한 건 도로공사가 직전 페퍼와의 경기에서 리시브 효율이 63%였습니다. 정말 높은 리시브 효율이거든요. 예. 시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리시브 효율입니다. 근데 리시브 효율이 63%인데도 졌어요. 예, 얼마나 공격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삼공사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경기 언더사이드로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예, 프리뷰엔 방문하시고 회원 가입만 하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 예, 프리뷰라고 쓴 빨간 딱지 글들 모두 다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열람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예, 그래서 저희가 뭐 VIP 픽, 뭐 골드 픽 다 이 빨간 딱지 안에서 저희가 뽑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접근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면서 멤버십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면서 이따 밤에 NBA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